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권은 오후에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권익위가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2,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7%가 김영란법을 지지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발표하셨죠? 네. 네.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난 9월 7일 날 근데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의결합니다. 그 의결 내용이 뭐냐면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익위 트위터의 댓글들을 보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맨 아래 거 보시면 김영란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사정에 따라 법을 바꾸면 누가 과연 법을 지킬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위원장님 취임 초기에 그 김영란법에 있어서 금액 상한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기강과 사회 청렴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고로 상향은 아니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요. 8월 20일 날 MBC 라디오에서도 동일하게 경기도 어렵고 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 상한선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청탁금지법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계부처랑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은 해보겠다. 뭐 그런 정도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이후에 유관단체와 간담회는 9월 22일 날 한 번 하셨고요. 의결이 된 9월 7일 이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근데 그날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에서 권익위로 메일 한 통이 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데 그 대상을 전통시장에 한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땐 한시적이고 또 그 대상이 전통시장인 만큼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4일 뒤에 권익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고려 시 시민사회나 언론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용 불가 방침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시적 조정이라 하더라도 법령안의 입안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입안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90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명절 전에 이렇게 급하게 바꾸는 것은 공직자들이 명정 선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보여서 국민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원칙에 의해서 일하셨다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요. 근데 갑자기 9월 7일 날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상황이 급하게 변하는 거죠. 갑자기 부른 전원위원회 개최에 많은 위원들이 당황합니다. 유감이다.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다. 청렴성을 경제 문제에 양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얘기한 건 이 안건을 이렇게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너무 많아서 표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뭐 1시간도 걸리는 것도 아닌데 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 같으니 가결입니다. 라고 땅땅땅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규범성과 또 엄정성을 좀 더 단호히 지키라는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음 페이지 좀 열어주시죠. 보통 지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3번 정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소위, 분과위, 전원위 다 거쳐서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모든 과정을 패싱한 채 전원위로
표결도 안 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네, 지금 이 음식물 경조사비 이런 관련된 가액 범위 상향 조정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기관들, 부처들, 그리고 또 관련 단체들, 그리고 국회 쪽에서 끊임없이 좀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동안 계속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불가 입장을 견지를 원칙적으로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관계기관의 그런 의견을 취합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 그리고 또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추석 연휴에 이동이 자제가 되면서 선물 보내기 이런 이제 운동이 있었고 또 이례적으로 올해 태풍이 많았고 또 홍수가 오래 지속이 되어 농가와 또 아니 그런 취지로 기재부가 요청했을 때도 거절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기재부에게 거절하시고 모든 과정을 패싱하시고 법을 개정한 2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원장님, 저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이 몇천 원이다, 몇만 원이다 그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 자체가 청렴의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그 전에 박은정 위원장 계실 때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신설하면서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하는데 왼쪽 표에 보시면 결론이 날 때까지 341일이 소요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었고 법의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헌법 내에 규정한 부분에 무리를 없는 과정을 다 따르다 보니까 342일이 들렸는데요. 이번에 모든 과정을 패싱하면서 19일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2016년부터 19년까지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행위 위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93명입니다. 과태료, 징계, 형사처벌. 이 중에서 몇천 원, 몇만 원 초과 이후로 과태료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엄격한 원칙과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을 유지해 왔는데 그랬던 만큼 개정에 있어서의 절차, 형식, 형평성 모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문의드릴 건데요. 첫째는 보름 동안 이 모든 과정이 패싱할 만큼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기재부 요청에도 단호하게 원칙을 얘기하셨던 위원장님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설명도 없이 이런 절차를 밟으셨는지를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9월 7일 개최된 전원위 속기록과 녹취록을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정리한 회의록이 아닌 회의 전체를 기록한 원본을 받고 싶고요. 아울러 기재부에 그 수용 불가 회신하신 이후 그 의결하는 과정까지 위원장님의 행적과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 일체를 제출받고 싶습니다.